천둥이 울리던 밤 혼자 있던 할머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글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 속 가장 뜨거운 진실을 전하는 막장 한 스푼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감정, 감춰왔던 이야기들. 지금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오후의 햇살이 공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한지혜는 가느다란 붓을 들고 새하얀 화선지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공방은 어느덧 10년째 그녀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무렵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언니. 문이 열리며 여동생 미숙이 들어왔다. 손에는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또 왔어? 이번 주만 벌써 3번째네. 지혜가 작업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언니한테 좋은 거 사왔지. 요즘 내가 부동산으로 좀 재미 좀 봤거든. 강남 쪽 원룸 2채 팔았는데 차익이. 미숙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미숙의 말은 대부분 귓전을 스쳐 지나갔다. 이미 몇 번이나 들은 이야기였다. 근데 언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미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형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됐잖아. 이 공방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알아본 곳이 있거든. 이 근처 상가 시세가 엄청 올랐어. 지금 팔면. 난 괜찮아. 지혜가 붓을 내려놓고 미숙을 바라봤다. 이 공방은 안 팔아. 형준이가 남긴 유일한 거니까. 알았어.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미숙이 손을 저으며 웃었다. 하지만 지혜가 다시 작업에 집중하는 순간 미숙의 시선은 공방 안을 훑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진열장의 서예용품들, 그리고 창가 쪽 오래된 원목 서랍장.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차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미숙이 떠난 후 지혜는 홀로 공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성향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의 서랍장으로 걸어갔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서예품들 사이에 갈색 서류 봉투가 보였다. 남편 형준이 죽기 일주일 전 그는 이 봉투를 건넸었다. 지혜야, 이거 잘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무슨 서류야? 그냥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열어보지 말고. 지혜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 그녀는 문득 형준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참았던 그 눈빛을. 서랍을 닫으며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기념품이야. 그냥 기념품.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도 미숙은 예고 없이 나타났다. 지혜가 막 저녁 설거지를 끝낸 참이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할까?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지혜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묘하게 무거웠다. 언니, 남편 보험금 아직 안 받았잖아. 지혜의 손이 멈췄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에이, 언니 몰라서 그래. 형부가 오래전에 들어놓은 거야. 생명보험. 난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지혜는 진심으로 놀랐다. 남편과 모든 걸 공유했다고 믿었는데 보험이라니. 미숙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내가 아는 설계사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같이 가자. 언니 혼자서는 이런 거 복잡하잖아. 근데 미숙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형부가 예전에 나한테 말했었어. 혹시나 싶어서. 가족끼리 알아두라고. 지혜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미숙은 가족이었고 자신을 위한다는 걸 의심할 수 없었다. 이틀 후 미숙은 지혜를 데리고 시내 한 보험사로 향했다. 낯선 건물의 3층 좁은 복도 끝 상담실이었다.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설계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맞았다.
그의 눈빛이 지혜보다 먼저 미숙에게 향했다. 짧지만 분명한 신호 같은 것이 오갔다. 앉으세요, 부인. 설계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남편분 명의로 된 보험 맞으시죠? 계약일이 꽤 오래됐네요. 지혜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남편의 이름, 낯선 서명, 수익자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 모든 게 낯설었다. 이거. 정말 우리 남편이 들었던 거예요. 네, 확인됐습니다. 설계사의 대답은 빨랐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혜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서류 작성하시고 여기 서명만 하시면. 잠깐만요. 지혜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계약일자, 보험료, 보장 내용.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옆에서 미숙이 재촉했다. 언니, 복잡한 거 다 똑같아. 그냥 서명하면 돼. 아니야, 좀 더 봐야겠어. 그 순간 설계사와 미숙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이번엔 조급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지혜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무언가 잘못됐다.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너무 매끄러웠다. 하지만 지혜는 펜을 집어들었다. 가족을 의심할 수 없었다. 미숙은 자신의 친동생이었고 슬픔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보험 서류에 서명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혜는 평소처럼 공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 같은 것이 느껴졌다. 지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대 위 물건들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있었다. 설마. 지혜는 급히 책상 앞으로 달려갔다. 제일 아래 서랍, 남편의 물건을 보관해두던 그곳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갈색 봉투가 사라졌다. 남편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라며 건넸던 그 봉투. 안에는 유언장과 집문서, 그리고 지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아니야. 지혜는 온 공방을 뒤졌다. 구석구석 모든 서랍을 열어봤다. 하지만 봉투는 없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귀금속도 현금도 그대로였다. 오직 그 봉투만. 경찰은 1시간 뒤에 도착했다. 피해 물품이 뭐라고요? 서류요. 남편의 유언장이랑 집문서가 들어있던. 아, 서류요? 젊은 경찰관이 무심하게 수첩에 적었다. 귀금속이나 현금은 안 없어졌고요. 네, 그건 그대로예요. 근데 그 서류가 정말 중요해서. 부인, 요즘 이런 절도 사건 많아요. 아마 아무거나 집어간 것 같은데 서류는 버렸을 겁니다. 쓸모없으니까. 경찰은 간단히 현장을 둘러보고는 사건 접수증을 건넸다. 연락 오면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지혜는 멍하니 서 있었다. 경찰차가 떠나고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검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 남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지혜야. 조심해. 여보? 어디 있어? 그 서류를 찾지 못하면. 지혜는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남편일까? 여보. 그림자가 돌아섰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텅 빈 얼굴에서 남편의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너도 위험해.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왜 그 봉투만 없어진 걸까? 정말 단순 절도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3시에 온 문자. 발신인은 미숙이었다. 언니 아직 안 자? 나 갑자기 걱정돼서. 혹시 괜찮아? 지혜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어떻게 미숙은 자신이 깨어있다는 걸 알았을까?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착각이겠지. 지혜는 커튼을 확 닫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지혜는 공방에서 도자기 굽는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저번에 뵀던 보험사 직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보험 서류에 서명할 때 봤던 그 남자였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지금 혼자 계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죠? 지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네, 혼자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날 서류 이상했습니다. 네? 미숙 씨가 제출한 서류들 전부 위조예요. 보험계약서 남편분 서명 날짜까지 전부 조작된 겁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본사에 확인하니까 이건 보험 사기예요. 할머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미숙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면서도 못 말렸어요. 저도 협박당했거든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저 어제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이 일 때문에요. 근데 할머니 이거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뭔가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요. 다음 주 수요일 성북동 도서관 2층으로 오세요. 거기서 제가 모든 걸 설명.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지혜는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위조? 미숙이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그날 밤 지혜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숙이 왜 자신을 속였을까?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 갈색 봉투 겉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필기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글씨가 미숙의 것이었다. 왜 남편 서류에 미숙이 글씨가? 다음날 아침 지혜는 뉴스를 보다가 컵을 떨어뜨렸다. 긴급 속보입니다. 어젯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비친 얼굴. 어제 전화했던 그 보험사 직원이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정황이 석연치 않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살? 어제 그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이 핸드폰이 울렸다. 미숙이었다. 언니 TV 봤어? 그 보험 설계사 죽었대. 무서워 죽겠어. 미숙의 목소리는 너무 침착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언니? 왜 말이 없어? 응. 봤어. 언니 요즘 이상한 일 많지? 혹시 누가 언니 괴롭히는 거 아냐? 내가 옆에 있어줄까? 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 없었다. 성북동 도서관. 다음 주 수요일. 죽은 남자가 남긴 마지막 약속의 장소. 지혜는 그곳에 가야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공방 앞에 멈춰서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는 커튼을 닫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험사 직원이 죽은 지 이틀 후 미숙이 또다시 공방에 나타났다. 언니.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언니 지난번에 놀랐지? TV 뉴스 보고 나도 완전 충격받았어. 지혜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응. 정말 끔찍했어. 그 직원 원래 미쳤던 사람이래. 회사에서도 문제 많았대. 언니한테 이상한 전화하고 그랬지? 지혜의 손이 멈췄다. 어떻게 알아? 아, 회사에서 연락 왔어.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받으신 분 있냐고. 나도 그래서 걱정됐던 거야.
미숙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묘하게 축축했다. 언니, 이제 정리하자. 이런 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정리? 응. 형부 돌아가시고 벌써 2달이야. 언니 혼자 이 모든 거 감당하기 힘들잖아.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거 봐. 언니 이름으로 된 재산들 정리 목록이야. 지혜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집, 공방, 예금 계좌, 남편 명의였던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내 이름으로? 당연하지. 언니가 유족이잖아. 근데 언니 혼자 관리하기 복잡해. 세금도 있고 서류도 많고. 미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가족이잖아. 나 믿지? 관리? 응. 재산관리 위임장이야.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언니는 편하게 작업만 하고 복잡한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지혜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빼곡한 법률 용어들, 날일란, 서명란. 미숙아,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언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세무서에서도 독촉 들어올 거고. 나 진짜 언니 위해서 하는 거야. 미숙이 펜을 건넸다.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다. 지혜는 펜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서명란 위에 펜 끝을 가져갔다. 잉크가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미숙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봤다. 공방 밖 도로 건너편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양복을 입은 2 남자가 서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 그들은 공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미묘한 손짓.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지혜는 시선을 옮겼다. 미숙을 봤다. 미숙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었다. 창밖을 향해. 남자들에게. 언니? 왜 그래? 어서 사인해.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초조함, 조급함, 그리고 무언가 사나운 것. 잠깐만. 지혜는 펜을 내려놓았다. 미숙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야?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디? 저기. 검은 차 옆에. 미숙이 창밖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어색하게. 아, 저 사람들? 몰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겠지. 손짓하던데. 너한테. 언니, 무슨 소리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미숙이 다시 펜을 밀었다. 이번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언니, 빨리 사인해. 시간 없어. 왜 시간이 없는데? 침묵. 미숙의 미소가 사라졌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언니,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다. 창밖의 남자들이 차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공방을 감시하듯. 지혜는 깨달았다. 이건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보험금부터 사라진 서류, 죽은 직원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숙은, 친동생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미숙아.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난 사인 안 할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혜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펜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다. 언니, 금방 와. 미숙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날카로웠다. 지혜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척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귓가에서 피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반대편 끝 작은 뒷문으로 달렸다.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 녹슨 경첩에서 소리가 났다. 언니? 미숙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복도 쪽에서. 지혜는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갔다. 언니, 어디가?
미숙의 외침이 뒤에서 터졌다. 하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다. 뒷골목. 좁고 어두운 길. 지혜는 미친 듯이 달렸다. 낡은 운동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때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거친 빗줄기. 언니, 멈춰. 뒤에서 미숙의 목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발소리. 여러 명이었다. 지혜는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꺾었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렸다. 뒤쫓는 자들을 막기 위해. 저기야. 잡아. 숨이 턱까지 찼다. 70년을 산 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장 골목이 보였다. 익숙한 길. 지혜는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다. 춘자, 춘자. 지혜는 시장 끝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소리쳤다. 어머 지혜야. 60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통통한 체구에 짧은 파마머리. 춘자였다. 춘자야. 살려줘. 지혜는 춘자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온몸이 떨렸다. 야, 이게 무슨. 왜 이래? 쫓아오는 사람들. 숨겨줘. 제발. 춘자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다. 그리고 지혜를 가게 안으로 끌어당겼다. 어서 안쪽으로. 가게 뒤편 창고 같은 공간. 춘자는 지혜를 김치 항아리들 사이에 숨겼다. 여기 있어. 절대 소리 내지 마. 잠시 후 가게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아주머니, 여기 할머니 한 분 지나갔어요. 남자 목소리였다. 거칠고 낮은. 할머니? 무슨 할머니? 춘자의 목소리는 태평했다. 나이 많은 여자요. 방금 이쪽으로 뛰어왔는데. 야, 여기 시장이야. 할머니들 천지인데 누굴 찾는다는 거야? 장사방해 말고 썩 꺼져. 아주머니, 우리 급한 일이. 급하면 경찰 불러. 나도 신고할 거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잠시 정적.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춘자가 창고로 들어왔다. 나갔어. 일어나. 지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갔다.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쏟아냈다. 미숙 보험금, 사라진 서류, 죽은 직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춘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 동생년. 미친년이구나. 춘자야, 어떡해. 난. 지혜야. 춘자가 지혜의 어깨를 꽉 잡았다. 40년 친구의 단단한 손길. 그 동생 절대 그냥 안 놔둬.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근데 증거가. 증거 만들면 되지. 춘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우리 아들. 경찰 출신이야. 지금은 사설 탐정하는데 이런 거 전문이야. 춘자야. 나 믿어. 40년 친구잖아. 내가 너 지킬게. 춘자는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야. 급한 일 있어. 지금 당장 가게로 와. 응, 큰일이야. 전화를 끊고 춘자는 지혜를 위층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쉬어. 아무도 몰라. 민수 오면 상의하자. 지혜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숙이었다. 언니, 왜 그래? 오해야. 우리 얘기하자. 언니 지금 어디야? 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춘자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지혜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춘자의 아들 민수가 도착한 건 그날 밤 10시였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며칠 동안 파봤습니다. 뭘 찾았어요? 한미숙. 이 여자 전과가 깨끗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죠. 민수는 화면을 돌렸다.
하지만 보험사 내부 자료를 해킹해서 확인했더니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다. 이름들, 날짜들, 금액들이 빼곡했다. 지난 10년간 한미숙은 총 3명의 친척 노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다. 3명. 네. 첫 번째는 2015년 외할머니. 두 번째는 2018년 고모. 세 번째는 2022년 이모. 민수가 파일을 클릭했다. 사망진단서 스캔본들이 나타났다. 모두 같은 사인입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춘자가 숨을 삼켰다. 그럼 이건 연쇄살인입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보험금 수령인이 한미숙입니다. 계약자는 사망자들이었지만 수령인은 예외 없이 한미숙. 민수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모든 피해자가 사망 전 3개월 안에 보험 계약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수령인을 한미숙으로. 그게 가능해요. 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서류라고 하면 서명하죠. 특히 가족이 권하면요. 지혜는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다. 사망 2달 전 미숙이 자주 집에 왔었다. 남편과 단둘이 얘기하던 날들. 제 남편도. 네. 할머니 남편분도 사망 1달 전에 보험 계약을 신규로 체결했습니다. 수령인은 한미숙. 그럼 내 남편도. 미숙이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증은 없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면제 과다 복용도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수는 사진 파일을 열었다. 미숙과 검은 양복 남자들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 남자들 조직폭력배입니다. 한미숙은 이들을 고용해서 증거인멸과 감시를 해왔습니다. 할머니를 쫓아다닌 것도 이들이고요. 춘자가 주먹을 쥐었다. 인연을 당장 신고해야지. 문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 정황 증거예요. 한미숙은 교묘하게 자기 손은 안 더럽혔거든요. 그럼 어떻게? 직접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민수가 지혜를 봤다. 할머니 한미숙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하세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었다. 이틀 후 지혜는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숙아 만나자. 성북동 도서관. 내일 오후 2시 답장은 바로 왔다 언니 드디어. 기다렸어. 갈게. 다음날 오후 도서관 2층 열람실. 한적한 공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다. 지혜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미숙이 들어왔다. 언니. 미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 앉아. 미숙이 마주 앉았다. 언니 그동안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미숙아.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미숙의 미소가 흔들렸다. 뭘? 연극 말이야. 우리 둘 다 지쳤잖아. 침묵이 흐르고 미숙이 뒤로 기대며 웃었다. 차갑게. 언니 이제야 정신 차렸네. 지혜도 미소 지었다. 그래. 정신이 번쩍 들었어. 뭘 알았는데? 내 진짜 얼굴을 봤거든.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래? 그럼 이제 어쩔 건데 언니?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긴 침묵 끝에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사실 말이야. 그 순간 지혜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켜졌다. 미숙아 거래하자.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다. 녹음기는 이미 충분한 대화를 담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다. 거래? 남편 유언장. 그거 내가 가져갔지? 미숙은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그래서? 돌려줘. 그럼 모든 걸 잊겠어. 경찰에도 안 갈게. 미숙은 지혜를 빤히 쳐다봤다. 진심이야?
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남편의 마지막 말이라도 보고 싶을 뿐이야. 미숙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언니랍네. 착하기만 해. 어디 있어? 따라와. 보여줄게.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섰다. 미숙의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다. 도착한 곳은 외진 공단 지역. 낡은 창고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언니가 찾던 게 다 여기 있어. 미숙은 녹슨 창고문을 열었다. 삐걱. 어둡고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들어와. 지혜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었다. 선반에는 상자들이 빼곡했다. 미숙이 한 상자를 꺼냈다. 여기. 상자를 열자 익숙한 갈색 봉투가 보였다. 남편의 봉투. 이게. 정말? 그래. 형부 유언장이랑 집문서 다 있어. 지혜가 봉투를 집으려는 순간 미숙이 손목을 잡았다. 근데 말이야 언니.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언니는 정말 순진해. 이걸 돌려주면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아? 지혜의 심장이 멎었다. 언니도 결국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거야. 어차피 노인네 하나 죽는 거 수면제면 충분해. 그 순간. 경찰이다. 꿈쩍 마. 창고문이 와르르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뭐야. 미숙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뒤쪽 문에서도 경찰들이 나타났다. 한미숙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게 무슨. 언니. 미숙이 지혜를 쳐다봤다. 배신. 그 눈빛에 배신감이 가득했다. 형사 한 명이 천장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창고 천장 구석 먼지 속에 작은 렌즈가 반짝이고 있었다. 초소형 카메라. 춘자 아들이 어제 설치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화됐어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린 가족이잖아. 미숙이 소리쳤다. 경찰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혜는 천천히 다가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아. 목소리가 떨렸다. 넌 내 동생이 아니야. 언니. 넌 내 남편의 살인자야.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다고. 언니는 몰라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닥쳐. 지혜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내 가족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미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경찰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다. 언니, 언니. 미숙의 절규가 창고 밖으로 사라졌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봉투를 꼭 껴안았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 민수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춘자도 들어와 지혜를 껴안았다. 지혜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됐어. 지혜는 봉투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꺼냈다. 남편의 글씨. 사랑하는 지혜에게. 미안해. 내가 늦게 알았어. 미숙이를 조심해. 그 애는. 글씨가 흐려져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쓰려 했던 경고. 지혜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끝냈어요. 창고 밖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지혜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 다시 살아갈 시간이었다. 사람은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진다. 피보다 진한 건 믿음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한지를 핀다. 찢어져도 다시 이어지는 내 인생처럼.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